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가 있습니다. 이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이죠.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공모사업. 이거 정말 매력적인 기회잖아요. 네, 그렇죠. 언뜻 보면 뭐 거의 공짜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, 특히 그 동두천시회 김재수 의원의 발언이나 관련 칼럼들을 보면요.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. 네, 그런 지적이 나왔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른바 지자체들의 묻지마 공모사업, 이 추진 방식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, 또 왜 하필 동두천시에서 이런 좀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는지,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한번 살펴보시죠.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. 먼저 그 김재소 의원이 문제 삼는 게 공모사업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. 핵심은 이거죠. 사업 선정 후에 꼭 따라오는 그 시비 매칭.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 얼마 주면 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얼마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담이 꼭 있죠. 네, 그 부담하고 또 이 사업이 과연 시민들한테 진짜 이익이 되냐. 이걸 제대로 안 따져본다는 거예요. 특히 그냥 사업 따내기 실적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.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.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하는 거죠. 일단 국비나 도비 확보했다. 이러면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시의 예산 부담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. 특히 재정이 약한 곳일수록 더 부담이 크겠네요. 훨씬 크죠. 근데 이런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접근? 이게 또 공무원 사회의 그 성과 평가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뭐랄까 공모 사업 선정 건수 자체가 눈에 딱 보이는 성과로 여겨지니까요. 아,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당장의 실적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구조일 수 있겠군요. 네,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. 그러다 보니 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도 생기고요. 그런데 김 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 사후 통보 관행? 저는 이게 정말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. 시에서 덜컥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음에야 의회에 와서 자, 예산 주십시오 한다니. 아, 네네. 그게 참 이미 국비는 결정됐으니 시비 편성은 당연한 거 아니냐. 이런 논리라는 건데 이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사실상 뭐랄까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특히 그 동두천시처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곳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죠. 본회의에서 바로 다뤄야 하니까요. 그렇죠.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렵겠네요. 네. 의회가 그냥 행정부가 결정한 거 나중에 승인만 해주는 뭐 그런 절차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.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단순히 예산 집행이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건 지방자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영향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. 예를 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글쎄요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세금이 쓰인다거나 반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미뤄진다거나 할 수 있죠.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의 어떤 체계적인 발전 전략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김 의원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죠. 네, 맞아요.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첫째가 공모 신청하기 전에 좀 충분히 타당성 분석을 하자. 이걸 의무화하고 둘째는 의회랑 실질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꼭 거치도록 하자. 이거죠. 네, 사전 협의 중요하죠. 그리고 셋째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사업 몇 건 따왔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줬는지 그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. 네, 아주 원칙적인 제안들입니다. 동두천시의 관련 조례나 지침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. 아, 그런 제도적 기반도 미비했군요. 네, 결국 이 제안들은 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. 시민 세금은 신중하게 써야 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은 존중해야 하고 또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. 공모사업 자체는 분명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럼요. 하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제대로 계획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정말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, 그 접근 방식인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결국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
지역 발전이나 시민의 삶 개선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김재수 의원이 던진 질문처럼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?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. 물론 의회의 감시와 견제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결국 그 지역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당신이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서 추진되는 공모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 따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인지 당신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?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네. 지역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가,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